이렇게 보이네, 그죠? 체력을 확장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뭐야? 인간들은 비겁하고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들이니까 일단 칼로 조지면 끝난다. 그게 오히려 낫다. 혼란스러운 것보다. 여기는 뭐예요? 그 이익이라든 내 그걸 조지지 말고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람답게 대하라 이런 얘기죠. 인간적으로 대하라.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짐승처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둘 다 완전히 상반된 거죠. 맹자는 뭐예요?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 한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 2500년 전입니다. 중국에서. 뭐 맹자, 공자, 또 뭐 있어요? 공자. 맹자, 공자 아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순자. 예? 노자, 장자. 예? 한비자. 한비자는 춘추전국시대가 아니죠. 예. 왜 이게 다 자자 돌림이에요? 왜 다 자자 돌림? 아들이 다 아들이지 뭐 어른 다 애는 애네, 그죠? 아들 자자 쓰니까, 그죠?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뜻인가? 존중하는 뜻이죠. 존중하는. 옛날에는 이때는 거의 평균 연령이 한 35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35세요. 물론 뭐 어릴 때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걸 계산하니까 평균 연령이 낮은 건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죠. 춘추 전국 시대가 거의 양아치의 시대입니다. 양아치의 시대. 뒤통수 까고 뭐 서로 어떻게든 그래서 약간 뭐예요? 남을 속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속이는 거. 그죠? 기만술, 기만. 손잡힌 법이 전부 다 기만 아니에요? 그죠? 기만이에요, 기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웃음 뒤에 가시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자기 속 얘기를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죠.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야, 네가 대통령이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대통령이면은 마키아벨리 얘기가 맞는지 맹자 얘기가 맞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국가를 어떻게 통치할래? 국민들도 개양아치인데 예를 들어서 국민이 개양아치인데 이 개가 양아치들 어떻게 하면 내가 어쨌든 끌고 가야 되니까 아씨 더러워서 내가 대통령 못하겠다 이민 가야 되다 대통령 이제 하다 그만두고 이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해서 야 당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내가 따독거리고 교화시키고 끌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은 조지고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케어해가고 갈 것인가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답이 없는 거죠. 2009년이 뭐였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죠? 리만 브라더스. 들어봤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것들인 거죠. 누군가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사회 시스템을 치팅하고 속이면 국가가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치팅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축하는 것인지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가혹하게 하는 것이 잠재적인 이런 어떤 치팅하는 사람들을 막는 데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전반에 대해서 한 고민해서 이런 얘기들 지금 여기 있는 키워드 정도만 쓰면은 거의 전체를 다 이해했다 보는 거죠. 이 정도만. 거의 국가를 운영하는 것들은 별 거 없다는 거죠. 국민들을 상대하는 건 국민들을 상대하는 거죠. 국가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고 주관적이고 사실 다스리기 쉽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한글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좀 언어가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문맹률이 한 80% 정도만 되면 대통령 할 만해요. 문맹률이 너무 낮아요. 문맹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중국 같은 데는 문맹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낮아져서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뭐 20% 정도만 몰라도 지금 15억에 20%만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문맹률이 한 1%도 안 되거든요. 1%.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영어도 제가 가서 보면은 진짜 글을 못 읽는 사람 많아요. 미국도.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원래 그 토익 시험이라는 게 아시죠?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기업에 취직하면은 기계에 있는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거 손 놓지 마시오. 뭐 이런 것들한테 애들이 손 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장갑 끼고 만지지 마시오. 뭐 이런 것들, 그 주의사항 써놓은 거 그거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는 게, 토익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우리나라는 왜 그 이상하게 그게 변질돼 갖고 모든 영어 시험이 토익 시험 치는 건데 원래는 그게 거의 처음 출발이 그겁니다. 출발이 고등학교 안 나온 애들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직장에 와서 매뉴얼 같은 게 있고 지시사항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 최소한의 기록 정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 파악이 공장에 취직하는 데 필요한 게 토익이거든. 토익요. 사실 여기 보면은 문맹률 외국인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 용어 같은 걸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고객이다 얘기하면은 고객이 영어로 뭐가 있어요? 커스터머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뭐 두 개라 치면 커스터머는 뭐고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토익에서 그런가 시험 안 나와요? 커스터머하고 클라이언트 차이가 뭐예요? 토익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네? 커스터머하고 클라이언트 차이가 뭐죠? 커스터머는 일반적인 우리 소비자라는 개념이 더 굉장히 강하고, 그죠? 클라이언트는 의뢰인이라는 이런 개념이죠. 의뢰인. 그래서 법률 시장에서만 주로 쓰는 거죠. 법률 시장에서만.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그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거의 안 씁니다. 법률 시장에. 근데 우리는 그냥 고객이란 말을 똑같이 하니까 다 되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법률 시장에 있는 사람들만 변호사들 정도만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딱 다른 거죠. 커스터머, 우리 고객이 너무 많아요. 커스터머가 많아요. 이러면 이 자식 이거 변호사하고 관계없구나. 근데 뭐 딱 아는 거죠.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률직이 조금만 얘기하면 뭐 다 넘어가는 거죠. 근데 왜 변호사법 위반이 있는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아이씨, 이거 누구나 뭐 조언해주면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변호사만 법률 조언해 줄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게 법이 악법이라는 거죠. 악법. 그렇지 않나요? 나는 변호사법 위반이, 변호사법이 굉장히 악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변호사법. 아니 지금 능력되는 놈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꼭 그 변호사만 법을 아는 거가? 곧 이거 변호사법, 이게 변호사법 관련된 그 부분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문신은 이제 없어졌죠. 문신은 원래 의사들만 문신하는 거에다가 지금은 이제 그 누구나 이제 문신사 이렇게 자격증 따면은 하는 걸 바뀌었거든요. 침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 침도 그 함부로 놓으면 그것도 의료법 위반이에요. 의료법. 아씨 그냥 대충 야 아프다 그러면 바늘로 따주면 그것도 의료법 위반이에요. 돈을 받으면 돈만 받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침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침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쭉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